안녕하십니까? 세종과학고 출석 면담과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하여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024학년도라고 하죠. 이때는 8월 22일 날 인터넷 접수를 시작해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부터 생각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세종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라면 빨리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서류를 띨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추천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세종과학고는 서울대 합격자 순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표에 보시면 제일 위에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경기북과학고, 경남과고, 부산과고, 부산일과고 이렇게 순위대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기준에 서울대를 가장 많이 합격시킨 학교는 한성과학고입니다. 수시가 13명, 정시가 4명, 17명. 다음에 이어서 세종과학고는 11명, 수시가 11명, 정시가 2명, 13명으로 전국에 있는 과학고 중에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과학고가 약간 의아스럽죠? 작년도 경우만 해도 30명이 서울대를 합격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13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세종과학고에서 의대를 지망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번에 서울대 등록을 포기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경기북과고 여전히 10명, 경남과고 9명, 부산과고 8명 이렇게 순서대로 서울대를 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과학고에서 서울대 합격자 수는 13명이지만 다른 스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학교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서울대는 13명이죠. 수시 11명, 정시 2명 이렇게 합격했지만 카이스트가 34명, 포스텍이 25명, 그 다음에 지스트가 3명, 디지스트가 2명, 유닛 2명, 총 79명이지 않습니까? 역시 과학고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트로 시작하는 대학에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의대를 갈 건지 아니면 서울대나 이렇게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이 스트로 시작하는 과기원에 해당하는 대학을 준비할 건지에 맞춰서 준비하는 성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세종과학고가 작년도, 재작년도의 경쟁률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씩 표를 봐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지금 보실까요? 2021학년도의 그 일반 전형의 기준을 봤더니 3.86, 128명 모집에 494명이 지원하여 3.86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똑같이 128명 모집에 568명, 많이 늘었네요. 4.4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595명, 굉장히 많이 늘었죠. 4.6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학생 수가 조금 줄어서 예상을 해보기에 4.65대 1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여전히 과학고의 인기는 많기 때문에 실제 4.65대 1과 거의 근접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통합전형도 한번 볼까요? 사회통합전형은 32명 모집에 2021학년도죠. 몇 명인가? 64명이 지원하여 2.0대 1이었고요. 2022학년도에서는 32명 모집에 32명, 딱 정원만큼 지원한 거죠. 그리고 32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하여 1.47대 1을 기록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순서니까 올해는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회통합전형은 다자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경쟁률은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회통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는 다자녀 전형인데 다자녀 전형을 넣어야 할까요? 일반 전형을 넣어야 할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사회통합 전형이 된다면 사회통합 전형을 넣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집 정원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종과학고 입시 분석 중에 모집 정원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 128명 모집을 하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32명. 정원의 전형으로 10명 이내인데 보훈자 자녀 중에 교육지원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고입특례 대상자 이렇게 나와서 10명 이내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종과학고 가려면 내신이 국어 성적이 반영되나요? 사회 성적이 반영되나요? 아니면 미술이나 음악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세종과학고의 내신 성적 반영은 수학과 과학만 반영됩니다. 그리고 1단계 때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이 돼요. 2학기 성적은 반영이 안 돼요. 근데 통과가 돼서 2단계 소집 면접까지 가면 그때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를 가져가서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에 2학기 성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학기 성적까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나 사회나 음악이나 미술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나중에 소집 면접 때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되는데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때 다른 과목들의 성적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점수는 없고 이제 A, B, C, D만 보이게 되는데 이때 영어 점수가 좀 낮게 나오면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겠죠. 너는 어째서 영어 점수가 B가 나왔냐? 또는 C가 나왔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내신이 반영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반영되진 않고요. 만약에 다른 과목의 내신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는 성실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점의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반영 과목은 수학, 과학만 반영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학, 과학 중에서도 꼭 A가 2학년 1학기, 2학년 3학년 2학기 다 A가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심지어는 수학, 과학 중에 B가 있는 친구들도 실제 합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도 실제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수학, 과학 중에 반드시 여기 3개 학기가 모두 A가 있는 친구들이 합격한다, 안 한다. 이거는 꼭 그렇게 절대적인 잣대를 갖고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A가 있는 친구가 B가 있는 친구보다는 유리하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차이가 있다는 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B가 있으면 실제 성적이 진짜 B여서 B일 수도 있고 실수 같은 걸 통해서 B가 있는 친구는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는 출석 면담 때 과학고에서 선생님들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 잠깐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 1단계가 서류평가비 출석 면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과거에는 서류평가도 있었고 출석 면담도 있었고 이게 나눠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전체적으로 2024학년도에서는 서류를 낸 모든 친구는 모두 출석 면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면담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보통 2분 나오셔서 면담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이 1명에 선생님이 2명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학생이 여러 명 있고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 1명에 선생님 2명이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있어서 이 친구가 썼던 자기소개서라든지 생활기록부인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써줬던 추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하나씩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출석 면담 때 중요한 거는 이 자기소개 쓴 내용이 진실로 쓴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추천한 내용이 정말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를 중심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소개서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준비해갖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서 외웠던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자기소개서 말고도 교과라고 해서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출석 면담에 많이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든다면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기하분수가 뭐가 있다든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암석 있지 않습니까? 화산암이나 심성암 같은 게 있는데 심성암 3가지를 말해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석 면담 때 교과 면접으로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물론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정확하게 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구들이 자기소개 쓸 때 실험도 안 하고 네이버에서 뺏겨서 이렇게 내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해갖고 뺏겨서 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진위 여부에서 다 걸려서 떨어집니다. 생명공학과를 준비한다고 생명공학자다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놓고 자기소개서에다 준비하려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DNA 추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했다고 쓰는 겁니다. 물론 하기도 되게 쉬워요. 유튜브들 요즘에 하고 있던데 그런 거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물론 했다 쳐더라도 그런 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실험도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학업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친구들은 사실상 출석 면담을 통과하여 소집 면접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집 면접에서 아까 4.6대 1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1.5배수 보시면 1.5배수죠. 1.5배수가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이 출석 면담만 경쟁률이 약 3대 1 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하게 되면 2단계 소집 면접 가서 시험 보는 거죠. 시험을 보고 이렇게, 여기는 면접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가면 시험지 주고 시험을 풀게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설명하게끔 하는 열린 문항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세종과학고 입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22일 날 화요일 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원서 접수는 8월 28일 이때 접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출석 면담일, 그러니까 접수를 하게 되면 모든 친구들을 불러서 면접을 해야 될 거잖아요.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출석 면담을 하게 됩니다. 세종과학고로 직접 부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학교 보이는 학교가 세종과학고입니다. 이 학교에 불러서 직접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런 면담은 처음 받아볼 겁니다. 굉장히 떨릴 거고요. 자기가 평소 때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항상 면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평소 대충 이렇게 하다가 면접 때 잘할 거다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면접할 때는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11월 3일까지 이렇게 면접을 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11월 10일 날 이렇게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자, 결과 발표부터 소집 면접까지는 약 2주밖에 안 뜨죠. 15일 정도밖에 안 뜨기 때문에 그 전부터 미리미리 소집 면접을 준비합니다. 물론 이제 세종과학고는 전기 학교니까 이어서 이제 후기에 있는 학교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전에도 미리미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고 어떤 부분을 배제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세종과학고에서 잘못된 사례라고 요강에다 올려놓은 건데요. 자,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중에 대한수학회에서 주최하는 KMO 대회에 참가하여 2위라는 입상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원래 올림피아드라든지 각종 입시 성적 등을 실적으로 이렇게 내놓게 될 경우에는 최하 등급을 받죠. KMO, 대한수학회 2위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한번 볼까요? 어릴 적부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 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바로 위에 거의 우회적 표현이죠.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최하점을 받거나 감점 요소가 됩니다. 우리 영재원 같은 거 준비한 친구들 많잖아요. 연세대 영재원에서 사사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당연히 점수에서 최하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지위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을 나타내는 경우죠.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이신 아버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물리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점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같은 경우죠. 수학과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중학교 1학년 토익에 응시하여 450점을 받았는데 이후에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에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점수 굉장히 잘하는 친구네요. 850점. 이렇게 영어 점수, 어쨌든 교내나 교회에 관련된 입상 실적에 대해서 나타내거나 점수에 나타내는 경우에는 모두 탈락 사유가 됩니다. 교내 성적은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경우의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교내 성적도 안 됩니다. 보시죠. 교내외 각종 성적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교과 우수상 받은 것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내 성적도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내 성적에 관련된 상 받은 거는 생기부에 나타나나요?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교내 성적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선생님 써준 추천서에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과학고 자기소개서 양식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자, 지원자가 재학 기간 중에 최근 3년간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을 쓰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400자. 두 번째로 지원자가 과학 분야에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를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그 탐구 사례의 주제, 동기, 과정, 결과를 쓰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800자. 요거는 작년에 1100자였는데 800자로 글자 수가 줄었네요. 자, 그 다음에 수학 분야죠. 지원자가 수학 분야에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를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탐구 사례의 주제, 동기, 과정, 결과를 쓰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네요. 마지막 4번은 중학교 기간, 마지막 4번 여기 밑에 마찬가지로 중학교 기간 동안에 3년간 한 활동이고요. 열정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창의성이 드러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3년간 수행한 활동이죠. 자기가 뭐를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 헷갈려서 자꾸 착각을 일으켜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예요. 탐구 사례죠.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 플랜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자세히 잘 보시면 수행한 탐구 사례. 예를 들어 수학에서 무엇을 탐구했는가? 피보나치 수열을 연구했는가? 피타고라스 정리 연구했는가? 이런 사례,
과학에서 어떤 물리 실험을 했는지 화학 실험을 했는지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데 이때 열정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창의성들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지원자가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대인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갈등과 관계지향성 그리고 소통 능력, 리더십 같은 덕목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많으면 세 개 이걸 다 넣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400제너를 써라. 친구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별로 이런 사례들이 없어요. 맨날 하는 게 뭐 반에서 왕따가 있다든지 이런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진정하게 자신이 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걸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과학고에서는 이렇게 독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세종과학고는 어떻게 보면 후기에 있는 상상고등학교하고도 자기소개 내용이 많이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독서 3권도 키워드와 함께 의미 있는 독서 3권도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과학고의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독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한테 질문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인성 하나 씁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수학만 3개 쓸 수도 있고 과학만 3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성에 관련 거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해서 3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독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3권을 썼는데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활기록부에도 3권이 있다면 최소한 10권, 20권 이상의 독서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사실 여기에 3권을 쓰는 게 좀 맞는 말이지. 생활기록부에 3권 있는데 3권을 썼다. 그러면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독서다. 이거는 실제 세종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자세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소개서 양식을 가지고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출석 면담을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세종과학고 출석 면담 실제 작년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교과 면접 중심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사실상 자기소개서라든지 생활기록 있는 모양들을 썼었는데요. 그냥 가서 물어봤던 굉장히 어려웠었죠. 말로 물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플러스 b가 0이고 b 플러스가 0이다. 1,2를 지난 다음에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걸 암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b란 얘기고 b는 마이너스 c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 뜻은 a가 마이너스 b고 결국 마이너스 b는 c란 얘기니까 만약에 a로 이 그림처럼 묶어준다면 a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1을 넣어주면 a는 1이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 암산으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요. 평소 때 준비도 게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면담이라고 하니까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가보면 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것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합차공식이라고 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해당하는 내용도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합차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0이 아닌 숫자가 뭐가 되느냐? 10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10의 5제곱분의 1 더하기 10의 7제곱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0의 7제곱분의 1이라고 한다면 합차를 생각해보면 다른 것들은 다 2가 되는데
가운데 10에 5제곱 같은 경우만 한 남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5제곱이 되니까 앞에 10의 세제곱분의 2하고 10의 5제곱분의 1을 합쳐서 소수 8자리 숫자에 숫자와 끝에 숫자가 2가 나온다는 이런 내용을 실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사실상 이걸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장래희망에 관련해서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문항도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천체 물리학자라면 스티븐 호킹스라든지 요즘에 스페이스X 뜨니까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친구들이 얘기하고, 데니스 홍도 많이 얘기하죠. 로봇공학자인 경우에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학고의 출석 면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자신의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출석 면담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세종과학고의 출석 면담에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